수질 분석 31번째입니다. 워터컬러 세 번째 시간이죠. 부식질의 환경학적 의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 부식질이 왜 좋지 않은가, 부식질이 환경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물속에 사는 생물에게는 별로 독성이 없습니다. 색깔이 있거나 뭐 이렇게 아로마틱 컴파운드들이 있어도 미생물에 의해서 잘 분해도 안 되고, 그래서 생태학적으로는 별로 해롭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수돗물로 만들 때는 정수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수 공정 중에 염소 소독을 하게 되죠. 염소 소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이 부식질과 결합해 가지고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또 냄새도 많이 생깁니다. 보통 수돗물에 염소를 많이 넣은 물에는 우리가 어떤 양냄새 같은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염소가 많이 들어있는 물질로 차를 끓인다든가 하면은 아주 강렬한 냄새가 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염소가 물속에 차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하고 결합해가지고 아주 냄새가 강한 발암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유기물이 염소와 결합해서 만드는 물질, 그런 것을 염소 소독 부산물이라고 부릅니다. Disinfection Byproduct라고 하는데 소독 부산물, 줄여서 DBP라고 부르죠. 이것도 복수로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종류의 분자들이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식질은 수돗물의 질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식질이 많으면 수돗물에 발암물질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염소가 그 탄소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염소화 탄화수소 Chlorinated Hydrocarb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탄소에 원래 이렇게 수소가 붙어 있었죠. 수소들이 붙어 있는데 이 수소 자리에 염소가 들어가서 치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에 염소가 붙는 것, 이것을 Chlorinated 돼 있다. Chlorinated Hydrocarbon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수돗물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것이 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폼이라고 부르는 이것인데, 트리할로는 뭐냐면 할로겐 원소가 3개가 붙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탄이죠. 메탄에 원래 메탄이 이렇게 그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붙어 있는 이런 분자인데 이 수소에 염소가 들어가서 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가 치환이 되면은 3개가 치환되면은 이렇게 트리할로 메탄이 되고 3개가 다 염소로 치환되면 그 클로로폼이라고 부르고 그 소독을 할 때 염소와 함께 브롬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브롬을 사용하면은 이 클로린 대신 브롬이 가서 결합을 합니다. 그런 것도 역시 트리할로메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발암 물질이고 해로운 물질인데 수돗물에서 소독할 때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유해 물질입니다. DBP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런 그 벤젠 고리가 있죠.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탄소가 6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리고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conjugated structure로 돼 있죠. 여기에 HOCl이라고 돼 있는데 HOCl이 결합이 됩니다. HOCl은 뭐냐면 물속에 염소 소독을 하는데 그때 쓰는 게 Cl2 가스예요. Cl2 가스를 쓰는데 Cl2 가스를 넣으면은 그게 HOCl을 만듭니다. Cl2 가스가 물에 녹아서 HOCl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염소가 가서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벤젠고리가 깨지는 거죠. 벤젠고리가 깨져서 이렇게 한 덩어리 깨지고 여기서 한 덩어리 깨지고 이렇게 깨지고
마지막에 깨진 게 염소가 3개가 붙어가지고 클로로포름이 만들어지죠. 그 벤젠고리가 하나 깨질 때마다 클로로포름이 하나씩 만들어질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것을 THM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해서 그 벤젠고리가 이 THM을 만드는 전구 물질, 그것을 그 전구 물질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프리커서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 벤젠고리가 많으면은 수돗물에 발암물질이 많이 생긴다. 그런 관계 때문에 부식질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수돗물에 생성되는 그 소독 부산물은 종류가 아주 많아요. 탄소가 하나짜리가 트로할로메탄인데 여기에 이제 그 염소가 3개 붙어 있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물질이죠. 근데 브롬이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브롬과 염소가 같이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고, 또 탄소가 뭐 한 개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THM은 탄소가 1개짜리인데 그 외에 탄소가 2개, 3개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들이 생성이 됩니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염소들이 결합이 되어 있죠. 이런데 염소가 결합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발암성을 가지고 있고 또 냄새도 좋지 않은 냄새도 내고 하는 그 소독 부산물이 됩니다. 그래서 TOC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 TOC가 색도하고 부식질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TOC를 왜 우리가 수질 지표로 채택을 했는가? 수질 지표로 BOD 대신 TOC로 채택을 했는가 하면은 바로 수돗물에서 발암물질 생성량을 결정하는 요인이 그 TOC다. 정확히 말하자면 TOC보다는 TOC의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그 휴믹 서브스탄스 부식질이 그 원인이 되는 거죠. 부식질이 많으면은 TOC가 높고 TOC가 높으면은 발암물질이 많이 생성된다. 그래서 이 TOC는 상수원수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채택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근데 BOD하고 TOC가 그 차이를 보이는 것 중에 큰 게 뭐냐면 근원이 다른 거예요. BOD 근원은 주로 어디서 오느냐면 하수에서 옵니다. 생활하수. 뭐 가축의 배설물, 사람의 배설물 같은 그런 데서 오고 또 수중의 조류도 물론 호수에서는 조류세포가 있는데 BOD가 높은 곳은 기본적으로 이 하수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TOC는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면 산림하고 그 다음에 퇴비 이런 겁니다. 그 BOD가 낮은 물질들이에요. BOD가 낮은 이유는 산림에 낙엽이 떨어져서 처음에 낙엽이 떨어졌을 때는 뭐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그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금방 다 분해해버리죠. 먹어버리죠. 그래서 장시간 분해하고 남는 물질이 부식질입니다. 이게 이제 흘러나와서 하천으로 들어가서 호수로 들어가고 그 TOC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이 자연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BOD는 청정한 산림에서는 BOD가 거의 나오질 않는데 TOC는 거기서도 많이 나온다. 또 농경지에 퇴비를 많이 뿌려주면은 퇴비는 BOD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분해되고 몇 년간 보통 썩혀서 만드니까 다 분해되고 없는데 나머지는 뭐냐면 부식질들이다. 그래서 이 산림하고 농경지의 퇴비 이런 것들이 그 TOC의 중요한 근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근원이 뭐냐면 하수 처리장 방류수예요. 하수를 처리하고 난 방류수입니다. 그러니까 처리하지 않은 하수가 아니라 처리한 하수입니다.
그럼 처리한 하수가 어떻게 수질 오염의 근원이 되느냐? 하수 처리장은 대부분 그 미생물을 가지고 유기물을 분해하죠. 그러니까 생분해성 유기물은 분해가 돼요. 생분해성 유기물은 BOD로 측정이 되죠. 이 BOD는 분해되고 다 제거되는데 미생물이 먹지 못하는 부식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수 처리장 방류수는 수질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BOD가 낮아져 있습니다. BOD는 미생물에 의해서 다 분해됐기 때문에 낮아져 있는데 부식질은 여전히 그대로 남는다 하는 거죠. 미생물이 먹지 못하니까. 예, 그래서 BOD와 달리 이 TOC는 근원이 상당히 다르다 하는 거죠. 산림의 자연적인 소스도 상당히 있고 또 농경지의 퇴비, 농작물이 분해된 것 과정에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하수를 다 처리하고 나서 방류 처리됐다고 해서 기준 이하로 낮춰서 방류하는데 거기에 이제 부식질이 또 들어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TOC는 일반적으로 이런 그 내추럴 소스라든가 BOD와 다른 소스가 있고 다만 이 조류나 플랑크톤 요것은 BOD와 동일한 그 근원이 되죠. BOD 조류가 많으면 BOD도 높아지고 당연히 이제 생분해성 유기물이니까 TOC에도 또 포함이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번, 2번, 3번 세 가지는 요거는 난분해성 물질이고 난분해성 유기물이고 요거 하나는 생분해성 유기물인데 TOC는 이것을 다 측정을 하기 때문에 TOC의 굉장히 중요한 근원이 이런 그 난분해성 유기물, 산림, 퇴비, 하수처리장, 방류수 이런 것들이다 하는 거죠.